명나라 말기 절강성 항주 인근에 조예원이라는 화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젊은 나이에 이미 강남 일대에서 명성을 떨쳤다. 특히 인물화에 뛰어나 그가 그린 초상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조예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의 사람의 혼백을 가두는 사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젊은 시절 어느 산속 도관에서 배운 비법이었다. 조예원은 처음엔 이 비법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 삼아 한번 써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비법대로 그린 초상화는 보통 그림과는 달랐다. 그림 속 인물의 눈빛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밤이 되면 그림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림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은 사흘 안에 병들어 죽거나 미쳐버렸다. 조예원은 소름이 끼쳤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권력에 도취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그림으로 그려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 그림은 참으로 훌륭하오. 제 아버님과 똑 닮았소이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아버님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조예원은 그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장남에게 접근해 일부러 노인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이었다. 장남은 아버지가 죽자 유산을 독차지했고 감사의 표시로 조예원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10여 년이 흘렀다. 조예원은 돈과 명예를 모두 얻었다. 그의 화실에는 수십 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모두 그가 죽인 사람들의 그림이었다. 그는 밤마다 그림들을 보며 술을 마시고 비웃었다. 너희들은 모두 내 손안에 있구나. 영원히 이 화폭 속에 갇혀 있거라. 그러던 어느 날 소주부의 부유한 상인 진만석이 조예원을 찾아왔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첩 유소소에 셔셔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아이가 워낙 예뻐서 말이오.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소이다. 조예원이 유소소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본 여인 중 가장 아름다웠다. 백옥 같은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조예원은 그 자리에서 유소소에게 반해버렸다. 제가 정성껏 그려드리겠습니다. 조예원은 며칠에 걸쳐 유소소의 초상화를 그렸다. 하지만 이번엔 사수를 쓰지 않았다. 그녀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진만석은 크게 기뻐하며 후한 사례금을 주고 돌아갔다. 하지만 조예원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소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후 조예원은 몰래 진만석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진만석을 만나 제안했다. 제가 나리의 초상화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로 말이지요. 오, 그러시오. 고맙소이다. 진만석은 기꺼이 승낙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조예원은 진만석의 초상화를 그릴 때 비법을 사용했다. 특수한 안유를 섞고 주문을 외우며 한 획 한 획 그려나갔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밤, 진만석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사흘 후 그는 숨을 거두었다.
유소소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조예원의 청혼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그녀로서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유소소는 조예원의 첩이 되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조예원은 유소소를 극진히 대했고 그녀 또한 조예원에게 잘 따랐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유소소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서방님, 화실에 걸린 그림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내가 그린 작품들이오. 그런데 밤마다 그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조예원은 화들짝 놀랐다. 유소소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잘못 들었을게요. 바람 소리겠지. 하지만 유소소는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밤에 화실에서 그림자가 움직인다느니, 누군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다느니, 조예원은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조예원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유소소는 몰래 화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촛불을 들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림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그림 속 인물의 눈에서 핏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유소소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갑자기 모든 촛불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구해주오. 우리를 풀어주오. 유소소는 비명을 지르며 화실을 뛰쳐나왔다. 그 소리에 조예원이 깨어났다. 무슨 일이오? 서방님. 화실에 귀신이 있습니다. 조예원은 화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화실은 조용했고 그림들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그는 유소소를 달랬다. 꿈을 꾼 게 아니겠소. 하지만 그날 이후 유소소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호소했다. 당신 남편이 우리를 죽였소. 그를 막아주시오. 한 달이 지나자 유소소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밥도 먹지 못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조예원은 의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이상합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소소가 조예원을 불렀다. 서방님, 제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죽다니. 화실의 그림들을 모두 태워주십시오. 그 그림들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조예원은 황당했다. 하지만 유소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소. 그림들을 치우겠소. 다음 날 조예원은 화실의 그림 몇 점을 떼어 창고에 옮겼다. 하지만 전부 치우지는 않았다. 그 그림들은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조예원이 잠들었을 때 화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아무도 불을 내지 않았는데 그림들이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인들이 급히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무언가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그림 속에 갇혀있던 혼백들이었다. 조예원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혼백들이 그를 애워쌌다. 내가 우리를 죽였다. 제발 용서를 해줘 살려줘. 조예원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혼백들이 하나씩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조예원은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화실을 확인했을 때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모든 그림이 다 버렸지만 하나의 새로운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조예원의 초상화였다. 하지만 그림 속 조예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주변을 수십 명의 혼백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조예원의 시신은 그림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 속 모습과 똑같이 일그러져 있었다. 유소소는 그날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림들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 후 조예원의 초상화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태워졌다. 하지만 아무리 태워도 그림은 재가 되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은 그림을 땅 깊숙이 묻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말기 항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재능을 악용한 자는 결국 그 재능에 의해 파멸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지금도 항주의 어느 땅 밑에는 조예원의 초상화가 묻혀 있으며 가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땅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다.